안녕하세요.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은길의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다입니다. 날마다 다른 옷을 입어야 외출할 수 있었던 맥시멀리스트였다가 어느 날 옷의 무게에 무너져 내린 행거 앞에서 미니멀리스트로 전향한 이혜림 저자의 책이에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한때는 1년 동안 옷 안 사기 프로젝트를 했었죠. 9개월 만에 실패하고 이제는 뭔가를 자꾸 사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지금 사는 것들이 저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요. 그러면 최저가 쇼핑에 집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 낭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반성하는 마음으로요. 이 책의 저자는 원래 옷을 좋아했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옷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족한 돈으로 산 저렴한 옷들이 어느새 원룸 자취방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1단 행거, 2단 행거, 길에서 주워온 5단 서랍장과 선반들은 옷과 소지품들로 넘쳐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옷 많이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도 많이 산다는 걸요. 저자는 색깔별로 구두를 모으고 화장품, 다이소표 인테리어 소품들, 책들을 잔뜩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갑자기 무너졌대요. 행거에 걸려있던 옷들이 와르르 쏟아질 때 서둘러 행거 기둥을 붙잡고 다시 세우려는데 이미 옷의 무게에 눌린 행거가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옷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변에 널브러진 옷들을 보면서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박스와 저 박스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면서 무언가 변해야 할 타이밍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저자는 그렇게 미니멀리즘을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이 순조로웠다면 이 책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미니멀 라이프를 시도했을 때는 무조건 버리는 것에 빠져들었대요. 매일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비울 수 있을까 고민했고 반드시 들여야 하는 물건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죠. 기어코 아무것도 없는 방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벽과 바닥을 물건으로 가득 채웠던 저자의 방에는 4단짜리 서랍 하나와 작은 스탠드, 전신 거울만 남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걷어 서랍장 위에 개어뒀고 퇴근하고 오면 이부자리를 펼치고 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방이 주는 황홀감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감정도 잠시였습니다. 왜냐고요? 물건을 비우는 것도 자꾸만 옷을 샀던 것과 비슷한 집착이었거든요. 짐이 많은 것에 집착하느냐, 짐이 적은 것에 집착하느냐의 차이라면 이해가 되실까요? 텅 빈 방에서는 아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책상을 없애니 책을 읽는 것이 불편해서 점점 책을 멀리하게 됐고 침대가 없으니 낮에 잠시 누워서 쉴 곳도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면 단순하고 편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겨워졌죠. 사는 게 재미가 없더랍니다. 방을 비우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허무하고 공허했다는 저자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자는 다시 깨달았어요. 그동안 무엇을 비울까를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했어야 했다는 것을요. 저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나는 왜 물건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라는 답이 나왔죠. 그제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자는 텅 빈 방과 텅 빈 인생을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편하게 앉아 책을 오래 읽을 수 있도록 책상을 다시 방 안에 들였고 예쁜 원피스도 몇 벌 구입해서 단벌 신사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번쯤 배워보고 싶었던 발레를 시작했고 물 공포증으로 포기했던 수영도 배워서
튜브 없이 놀아보는 소망도 이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매일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들이 무색할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고 신이 났대요. 저는 무의미한 쇼핑을 계속하는 사람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저자의 이야기처럼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신이 난다면 굳이 뭔가를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알지 않나요? 뭔가를 산다고 해서 마음이 충만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저자가 다시 한번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방식을 확고히 한 계기가 있었어요. 세계 여행 중 발리에 머물 때 지진을 만났던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건물 전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고 몇 초의 정적이 수십 분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다행히 지진은 금방 멈췄고 발리는 다시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저자는 또 있을지 모를 지진에 대비해 생존 가방을 쌌습니다. 만약 잠을 자다가 또 대피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뭘 챙겨야 하나 생각하면서요. 그 가방에 뭐가 들어갔는 줄 아세요? 옷 한 벌, 두꺼운 외투 하나, 속옷, 휴대전화, 카드, 현금, 여권, 물 한 병이 전부였대요. 저자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꼭 챙겨야 하는 물건은 생각했던 것보다 단출했다고 말하네요. 세계 여행 중이었던 저자는 이미 최소한의 짐만으로 배낭을 꾸렸는데요. 재난에 대비한 생존 가방을 쌀 때는 그마저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비상시에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조차 쓸모가 없으니까요. 저자는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생존에 필요한 물건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이라면 나의 목숨 외에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목숨 다음이 생존 물건, 그 다음이 필요 물건인 셈입니다. 그 외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이 일을 계기로 저자의 미니멀 라이프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니 물건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모두 비울 수 있었대요. 물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용하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생각하니 쓰임을 벗어난 물건을 사지 않거나 비우는 게 쉬워졌죠.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입니다. 소중한 물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자의 이런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저도 바로 옷 몇 벌과 신발 몇 켤레를 정리했어요.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